자, 녹화 버튼 눌렀고, 자, 바로 시작하면은 일단 마이애미랑 콜로라도 경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쪽 좀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마이애미랑 콜로라도는 제가 지금 수입의 위기에 치닫았죠. 아, 또정님도 감사합니다. 내가 보내드렸나? 연장하신 건가? 아, 안 보내드렸구나. 9일, 9일, 20일. 네, 기록해 놓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어제는 완전 진짜로 좀 개판 경기였어요. 사실 제가 오늘도 머리가 졸라 아팠던 게 이제 분석을 좀 많이 빡세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제가 좀 창 띄워놓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미친 듯이 봤거든요. 어제 경기 결과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픈 날이었습니다. 일단 마이애미 콜로라도부터, 제가 콜로라도 그때 8연패 당하면서 그 1차전이죠. 당시에 이제 콜로라도가 역대 최악의 팀으로 최단기간 50패를 달성한 클럽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지 마이애미가 심지어 마이어랑 그 다음에 이제 샌디 알칸타라 꺼내고 이틀 연속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지게 된다면 불명예 수입패를 당하게 되는데, 칼 칸트릴 대 프릴랜드면 사실은 저도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막 좌우타자 지표 이런 거 막 다 보고 하면은 지금 이번 시즌의 프릴랜드의 지표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어느 타자의 상성을 보더라도 좀만 건드릴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은 프릴랜드의 공을 칠 수 있다라는 지표가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 콜로라도도 오늘 프릴랜드에서 꺼내고 또 이제 밀릴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칸테릴이 저번에 조기강판 상황이 있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샌프란시스코한테도 그렇게 안타를 쳐맞는데 또 5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지금 최근 피칭 내용 자체에서 이 대량 실점하는 경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도 콜로라도가 타선에서 지금 최근에 너무 좀 이 두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굿만이라던가 아니면 도일 아니면은 최근에는 이제 9번 타자에 있는 프리먼이 정말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지금 에드워즈 산체스 돌아온 상황에서 산체스랑 그 자벨 에드워즈랑 돌아온 상태에서 지금 이 상위 타선에서 마이애미가 이거를 플랜드를 공략 못하고 진다라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수입전이란 명분도 그렇고 분명히 좀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콜로라도의 이 불펜진을 무시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번 언지를 드렸었는데 이 콜로라도가,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콜로라도가 불펜에서 방화가 진짜 역대급으로 심했었고, 워싱턴이랑 그 다음에 LA 인저스, 콜로라도 이 세 팀이 리그 최악의 불펜 3인방이었어요. 그런데 5월 달 돼가지고 콜로라도의 불펜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제 나왔었던 이제 헤르갓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볼슨, 그 다음에 그 1차전에 나왔었던 기존의 필승조 역할을 해주는 킬레이라던가 버드라던가 이런 애들이 전부 다 5월달에 급상승의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불펜에서. 그래서 얘네들 경기가 의외로 불펜 점수가 안 나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경기도 만약 오늘 칼칸테릴이 콜로라도의 그 지금 타격감이 올라온 걔들의 중심으로 결국 프리먼이 9번에서 활약을 하고 상위타선 연결해서 득점하는 과정을 만들어낼 거고, 프릴랜드와 칸테릴이 실점한 수준이 비슷해진다라고 한다면 불펜에서는 오히려 콜로라도도 1차전에 꺼냈었던 필승조급 자원들이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불펜을 보더라도 이 연투 상황은 없어요. 거기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그 안고스 걔하고 이제 할보슨이 이제 연투에서 못 나오고, 아그노스가 이제 킬레이와 버드가 함께 연투를 해주고
킬레이 버드는 하루 쉬고 등판하고 이러면은 이 결국 콜로라도도 오늘 경기에서 4이닝 이상을 불펜에서 버텨낼 수 있는 최근 추세로서는 5월달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불펜들이 지금 대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사실 마이애미가 또 정배당을 받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거를 장담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번 시리즈의 마이애미를 보면은. 다만 전력적으로 보면 타격에서 상위 타선이 여전히 밀어붙여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제가 볼 때도 마이애미가 오늘은 어떻게든 스위패를 피하고자 한다면 이 결국에 불펜에서 이제 뭐 벤더도 연투를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헨리케즈도 하루 쉬었으면 추가로 나와서 던져주고 하면 이거는 마이애미가 이겨야 되는 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수입전 반대로 마이애미가 정배당이 받았고 그리고 필랜드 이번 행보 그 다음 마이애미의 홈에서의 타격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좌투 상대 성적 그 다음에 불펜에서의 경쟁력 그 다음에 상위 타선에서 득점 연타 수준으로 득점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까지 분석을 해보면 마이애미가 리드를 하고 굳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번 시리즈 추세 보면은 주력급으로 고려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시내티랑 미러키입니다. 이 경기도 재밌어요. 이제 미러키가 도박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오늘 경기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미러키는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오늘 잘하면은 미러키가 그래 난 합리적인 선택을 했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도박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엘 홀이 부상 복귀를 하면서 그거와 함께 이제 내려간 게 앤더슨이에요. 앤더슨. 로건 앤더슨이라고 하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걔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최상위권 체인지업을 가지고 메이저리그 최초 데뷔 첫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라는 기록을 만들어냈던 선수가 이 로건 앤더슨이었습니다. 그런데 로건 앤더슨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냥 5이닝은 진짜로 한 3실점 이내로 무조건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걔를 다시 트리플 A로 내리고 그 대신에 불펜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등록을 시킨 게 디엘 홀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최근에 계속 롱릴리프 때리고 있죠. 저번에 이제 복귀하고 부상해서 얘가 광배근 부상이 왼쪽 광배근 부상으로 60일짜리 IL에서 돌아오냅니다. 근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불펜에서 시작을 해서 롱리프를 던졌고 그 다음에 이 오프너로 3이닝을 던져서 이전 프리스터가 등판하는 일정에서 오프너 활약을 통해 얘가 경기를 풀어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9위 자체에서 보면은 작년에 대비 다시 개선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데뷔 시즌에 얘 평균 구속이 최고 구속이 보통 경기에 불펜이었다 보니까 97, 8마일까지 나왔었는데 차후 떨어지다가 이 작년 부상 당하기 전 2024년에는 93마일 수준까지 구속이 좀 떨어졌어요. 평균 구속이. 근데 이번 시즌에 다시 평균 구속은 94마일까지 끌어올렸고 그 수준도 최고 구속 96마일까지 제구가 되는 수준에서 컨트롤을 잡고 멀티이닝 이상을 때려낼 수 있다라는 거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보면은 이 디엘 홀의 구위가 굉장히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경기도 이 앤더슨을 내리고 디엘 홀을 오프너로 쓰고 원래라면 아마 얘들 계획은 프리스터가 원래 선발이고 다른 팀들이었다면 프리스터 선발에 디엘 홀이 나중에 롱릴리프 2, 3이닝 던져주고 하는 걸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경기는 아마 오마주 된 게 컵스전이에요. 컵스전. 그러니까 시카고 컵스와 신시내티와 경기를 했을 당시에 그때 포머란츠가 오프너 뛰고 이후에 벤 브라운 나와가지고 이제 8회 점수에서 2대1인가 2대0인가 이겼던 경기 있죠. 예, 그 경기를 오마주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엘 홀이 가장 이상적인 건 얘가 저번 경기도 거의 59 가까이 좀 안 되게 던졌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정도 선을 던질 수 있으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엘리 델라크루즈를 두 타석을 지우는 거죠. 예. 엘리 델라크루즈에 두 타석을 지우니까 12타자 막아내면은 12타자로 한 바퀴 돌려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경기인 겁니다. 그 이후에 아마 프리스터가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 신시내티의 경기는 좀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 아포트는 오늘 경기에서 이제 5월달에 지표만 보면 아포트 공을 못 친다는 수준입니다. 거의 정말로 잘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제가 또 다 뜯어보면은 미러키에 타서는 아포트의 좌투수에게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니에요. 지난 한 달 동안 미러키의 좌투 상대 타율은 2할 5푼이 넘어가고요. 지난 2주 동안의 좌투 상대 타율은 2할 9푼 9리까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만약에 엘리 델라크루즈한테 맡기고, 신시내티는 최근 2주 동안 좌투 상대 타율이 2할 1위, 지난 한 달 동안 2할 1위, 그만큼 안 좋아요. 좌투 상대로 시즌대로 너무 약한 모습의 신시내티면 DL 홀은 일단 맞고 들어갈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9.5점의 기준점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신시내티의 타격생 그렇게 막혀버리는 경기, 컵스전에 그렇게 뚫지 못하는 모습 봤다면,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도 미러키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펜에서도 1차전에 서로가 괜찮은 모습 보였었고, 2차전보다 1차전 불펜들이 나오겠죠. 필승조급 저들 미러키. 그리고 신시내티가 이번 이 5월달 동안에 보여준 최근 2주 동안으로 좁혀도 신시내티의 불펜진 방어가 좀 심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스턴이랑 LA 인저스인데 얘네들 경기 재밌게 합니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연장까지 가는 승부가 이루어졌었고, 1차전도 얘네들이 그 7대6으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다가 이제 경기 보스턴이 지금 수입회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도 지올리토 대 소리아노인데, 지금 LA 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고, 네, 악재가 같이 있죠. 호재라고 하면은 이 마이크 트라웃의 완벽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트라웃이 최근 7일 동안 5경기 치르면서 18타수 9안타 1홈런 5타점 5할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몬카다도 꾸준하게 제 역할을 해주고, 나올 때는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 그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델의 최근의 반등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얘네들이 그러면 버텨주니까 점수가 나는 건데, LA 인저스가 미친 방망이를 칠 때가 있었죠. 불과 한 2주 전쯤. 그때 당시에 이제 잭 네토, 그 다음에 놀란 샤뉴엘, 그 다음에 타일러 워드, 그 다음에 로건 오베, 이 4명이서 경기를 했었는데, 오베 최근 4경기 부상 복귀하고 16타수 2안타 치고 있고요. 워드 23타수 3안타 1할 3푼따리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샤뉴엘도 지금 21타수 4안타 1할 9푼따리 치고 있고, 네토도 리드오프로 나와서 27타수 6안타 6경기 동안 2할 2푼 1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심 타선, 이 클린업 트리오 지나고 아델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트라웃이랑 같이 조금 해주니까 점수가 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LA 인저스의 지금 반짝이는 이 타격이 반짝였던 그 기간 동안에 확 터졌었던 워드, 막 5경기 홈런 6개 때리고 막 이랬었죠. 그러니까 워드가 죽고, 그 다음에 샤뉴엘, 네토 같이 죽어버리면서 결국 LA 인저스의 타격을 이제는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유의미하게 좀 지켜보고 싶은 지표가 있다라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발 투수에서 안 밀리죠, LA 인저스가.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 불펜에서의 LA 인저스의 성적을 보면, 지금 자페르잔을 제외하고 나왔으니까 어차피 오늘 나올 수 있구나. 얘 빼면은 지금 스트릴랜드, 스테판슨, 네리스, 네리스, 그 다음에 젠슨, 디트머스 어제 나왔죠. 그 다음에 벌크, 그 다음에 브로그돈, 얘들 불펜들에서 보면은 지금 실점이 몇 이닝이냐 이게, 얘네들만 하면은 보자, 6.2이닝, 10.2이닝, 13.2이닝, 16이닝, 17이닝, 18.2이닝 동안 실점이 2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불펜이 얘네들의 안정화가 조금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선발 경쟁력 있고 불펜 버틸 수 있으면은 당장에 지금 불안한 지올리토보다는 LA 인저스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다만 지금 보스턴도 홈에서 타격은 진짜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절대 아니고, 오늘 경기는 그래도 좀 똥배겠지만은
LA 인저스 2.5프렌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 만큼 투수력에서 오히려 LA 인저스가 안정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9.5점의 기준점보다는 납득이 사실 잘 안 되고 9.5점의 기준점은 어차피 저는 9.5점 언더를 생각한다면 LA 인저스의 투수들이 호투한다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역배당이나 2.5프렌까지도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기는 데이터적으로 봐도. 그리고 피츠버그랑 휴스턴은 바로우스랑 기스턴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데이터로 많이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바로우스가 아직까지 표본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빠른 공이 좀 많이 맞아 나가는 것은 명백합니다. 어제도 이 폴 스킨스가 그렇게 잘 던졌는데 한 방 얻어맞았죠. 하필 이제 그렇게 못 치고 있는 이 크리스천 워커에게 홈런을 맞고 무너졌고 이후에 파레데스였나요? 네, 투런 홈런 한 방 더 불펜에서 이 산타나가 두들겨 맞으면서 이 폴스킨스 경기 역배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물론 놀라웠던 거는 사실 이제 그 맥컬러스 주니어의 피칭이었죠. 폴스킨스가 잘 던진 거는 누구나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제 맥컬러스 주니어가 그렇게 안정적인 피칭을 할 거라고는 모두가 예상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맥컬러스 주니어의 최근 이제 행보를 조금 지켜봐 보면은 이제 경기를 이제 방화 사건이 있었던 이 신시내티전을 제외하고 이후 4경기 정도를 치렀는데 이 제구가 조금은 잡힌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경기 연속 6이닝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을 했고, 그럼 앞으로는 이제 맥컬러스 주니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라고 판단하고 다음부터는 접근을 이제 하게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배울 점이 있었던 어제 경기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귀스토랑 바로우스인데 이 귀스토 나오는 경기는 진짜로 이제 난감합니다. 얘가 제구가 안 돼요. 제구가 이 커맨드 자체가 너무 불안한 피칭을 하고 있고 불펜에서 나올 때 그게 더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닝이 짧다 보니까 이제 선발로 나오는 경기에서도 최근에는 그 볼질이 관리가 안 되면서 이 투구수가 늘어나고 조기 강판 당하는 사태가 2경기 연속으로 심지어 그때 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경기는 원정에서 치르게 되는데 원정 선발 등판은 이번 시즌 처음이고요. 불펜에서만 나왔습니다만 오늘 경기도 피츠버그 지금 제가 볼 때 어제도 메코첸 친 타구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타격감 좋아 보였고 사실 귀스토 정도 이 제구는 안 좋으면은 피츠버그가 이거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휴스턴도 최근에 타율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1주 동안 평으로 보더라도 이 표본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경기도 결국 이 타격전 어제와는 좀 다르게 이 타격전으로 어제는 투수들이 좀 완전히 억눌렀던 진짜 타격을 완전히 찍어 눌러줬던 경기였었고 오늘은 좀 타격이 터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는 타격으로 내는 점수보다는 귀스토의 볼질로 얻어내는 찬스에서 한 점 한 점 쌓아가는 게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나 녹화 눌렀나? 몰라. 안 눌렀으면 말아. 아무튼 그냥 워싱턴이랑 시카고컵스인데 고어랑 보이드 이것도 재밌어요. 이 경기도 지금 고어가 이번 시즌 홈에서는 나름 잘 던지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이 고어는 이 볼티모어전만 하더라도 피안타를 개쳐받고 정말 불안한 피칭했었지만 최근 다시 퀄리티 스타트 2번 연속을 하면서 안정화된 모습 나타내고 있고 이 홈에서 보여주는 고어의 피칭은 원정보다 피안타의 관리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근데 얘네들의 지표가 좀 모순이 있어요. 여기서만 이제 지표를 보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지금 시카고 컵스 좌투 상대 타율 오케이 이거 보면은 자 컵스 2할 6푼 1리 졸라 잘 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5월달에 보여준 이 좌투 상대 타율은 2할 2푼대까지 떨어지고요. 최근 2주 동안 지표도와도 한 2할 1푼대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좀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로돌로 경기 때 제가 그걸 좀 간과했던 거였는데 확실히 좌투 상대로 4월달이랑 5월달의 지표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카일 터커, 니코 오너 얘네 2명은
뭐 세이야 스즈키까지 한 3명 정도는 좌투 상대로 올 때도 좀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타 다른 선수들은 좌투 상대로 5월달에 갑자기 급격한 부진을 겪고 있고, 특히 이제 크로 암스트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좌투 상대로 역할을 좀 못해주고 있다 보니까 고5 정도 구이면 워싱턴이 이거 버텨줘야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오늘 경기에서 무조건 나와야죠. 사실 아메드 로사리오가 나오는 경기가 되어야만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지금 뭐 로토와이에도 나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플래툰 운영으로서 좌투 경기에서 로사리오가 많이 출전을 하거든요. 이제 테냐가 좀 들어가줘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3루 자리를 양보를 해줘야 되고, 좀 오늘 라인업을 예상을 한 거를 로토와이어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경기에서 지금 거의 좌타 도배 라인업이에요. 좌타 도배입니다. 정말로 우타자가 지금 워싱턴이 우타자가 아메드 로사리오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 2명. 알렉스 콜까지. 2명밖에 없습니다. 스위치터, 루이즈 좌타석에 들어설 거고요. 그러면 좌타 7명 라인업을 상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시즌에 표본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당장 우타 대비 좌타 성적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3할 2푼으로 WHIP가 1.71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 보이드의 피칭 스타일을 비교를 하면은 로돌로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 로돌로를 상대로 워싱턴이 당시에 이 아메드 로사리오의 쐐기 3런까지 더해져서 6점을 뽑아낸 기록이 저번 4월달에 있었어요. 투구 피칭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로돌로랑.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오늘도 사실은 부진한 CJ 에브람스도 좀 쳐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꾸준한 제임스 우드 타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도 아메드 로사리오가 가장 핵심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메드 로사리오의 좌투 상대 타율은 진짜 날뛰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오늘 워싱턴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수입전이죠, 이것도. 그래서 워싱턴이 이것도 할 만하지 않을까 수입전 아니다. 이건 2차전이구나. 요거 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양키스 대 클리블랜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키스의 타선이 기복이 좀 있다라는 게 아쉽죠. 일단은 슈미드가 이번 시즌에 클리블랜드에게 한번 털린 기록이 있고, 양키스의 타선이 이렇게 안 터져져 버리면은 사실 불안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위버가 부상자 명단으로 들어가면서 이 필승 마무리 자원이 데비 윌리엄스로 한정이 되어버렸는데, 데비 윌리엄스 마저도 어제 부진했는데 딱 세이브는 올렸고 연투를 했어요. 그러면 데비 윌리엄스도 없고 라이터 주니어 연투해줘야 되고, 그 외에 불펜들 생각하면 양키스도 오늘 경기 오히려 경기가 선발 싸움에서 비벼져 버리면, 클리블랜드가 어제 알라드로 경기 땜빵 다 때려다 보니까 오늘 에린, 스미스, 그 다음에 가디스 뭐 다 나올 수가 있죠. 클라스까지. 그러면 양키스의 승도 사실은 이게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어제처럼 타격이 안 터지면. 그런데 이 슈미트가 그때 클리블랜드에게 공략을 당하고 나서 정신을 좀 차리고 던지고 있고,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이 오티즈가 공략 당할 수 있는 수준이, 사실 양키스 울렁증이 있어요, 이 친구가. 실제 얘 데뷔전 2022년인가? 얘 데뷔전 다음 경기, 바로 다음 경기가, 피츠버그에 있을 당시에, 데뷔전 바로 다음 경기가, 양키스 원정이었어요. 그때 의외로 잘 던졌고, 이후에 얘가 양키스를 홈에서만 2번을 상대를 했는데 2번 다 볼질을 합니다. 449가 5개, 4개씩만 나오면서 5개, 6개였나? 막 그렇게 나오면서 조기 강판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양키스 울렁증이 좌우 생겨버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리샴 라이스 침묵한 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진 쳐줘야 되고, 볼넷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진 쳐줘야 되고, 그리고 르메이유가 의외로 복귀하고 타율이 굉장히 괜찮아요. 특히 지금 최근 추세로 보면은 최근 7일 동안 타율은 6경기, 5경기 동안 타율은 굉장히 또
준수하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 치좀 주니어가 복귀를 하면서 양키스의 공격에서의 문제였던 3루 수비 때문에 경험했던 이 페라자를 이제 안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양키스는 이제는 진짜 공격이 좀 풀려줘야 돼요. 치좀이 심지어 어제 복귀 전 홈런 때리고 멀티히트로 타격감 살려줬죠. 그러면은 오늘은 양키스가 조금 더 타선에서 순환을 좀 시켜줘야 되는 경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필승조 얼굴 보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양키스 좀 우세하다 봅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랑 토론토인데 그냥 헛웃음이 나죠. 오늘 와 처음 맞는 거 보는데 토할 뻔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보다가 아침에 이제 예비 신부랑 누워가지고 저 혼자 깨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잠들었었거든요. 살짝. 그래서 이제 깨가지고 조금 늦었네 빨리 야구 틀어야겠다 해서 이제 막 그 부랴부랴 이제 휴대폰으로 틀고 컴퓨터로 틀고 이제 막 보고 있었죠. 컴퓨터가 이제 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는 화면 틀어놓으면 누워서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보고 있는데 와 진짜로 그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아니 하이패스트볼을 계속 쳐맞는데 계속 던져요. 컬크 그 새끼도 머리에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계속 똑같아요. 그냥 몸쪽 쑤신 다음에 슬라이더 카운트 잡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트 볼 가지고 잡겠다는 마인드인데 하이패스트 볼이 전부 다 존에 들어와요. 그냥 벨트 하이로 갖다 쳐맞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트레이 터너 밀어서 넘기고 하퍼 당겨서 넘기고 그 다음에 무슨 안타 쳐맞는 것도 막 골고루 쳐맞죠. 그냥 밀어치고 당겨치고 중앙으로 날아가고 답도 없는 수준으로 쳐맞았습니다. 정말로. 그러고 라우어를 불펜 대기를 시켰어요. 그러면 2회 그냥 바꾸면 되는데 슈나이더 감독 금마도 미친 놈인 게 굳이 또 다시 일단 나갔네 또 던져봐. 그리고 타선이 이미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쳐맞은 애를 또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올립니다. 그러고 또 주자를 1, 2루를 채워놓고 볼질하다가 결국 그때 교체해가지고 안 줘도 될 1점을 또 줘버리고 추가 실점하고 경기 터져버리죠. 그냥 8대 0인가 7대 0으로 터져버렸었죠. 그래서 보면서도 얼탱이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토론토도 경기가 그렇게 안 터졌으면은 타격이 좀 이뤄졌을 거예요. 분명히 산체스도 제구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어제 있었고 그 공격에서 그렇게 점수가 벌어져 버리니까 그 토론토 입장에서도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게 흐름이 굉장히 이 스윙이 커지게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이제 토론토가 많이 말리는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되고 나서 이제 토론토가 오늘 필라델피아랑 상대를 하려고 보니 아벨이에요. 이게 왜 아벨이냐? 이 토론토가 토론토래. 이 필라델피아가 그 구국의 선택을 했습니다. 뭐냐? 이 알바라도의 징계 사태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대책이 뭐냐? 타이완 워커를 불펜으로 돌렸습니다. 그러고 지금 아벨을 콜업시켜갖고 선발 로테이션에 진입을 시킨 거예요. 원래라면 얘가 데뷔전 너무 화려하게 했죠. 정말 화려하게 했고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마이너리그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알바라도가 그때 이탈하게 되면서 지금 선택을 내린 게 이겁니다. 아벨 올리고 이제 타이완 워커를 갖다가 불펜으로 돌리는 거. 이 선택이 필라델피아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지 오늘 아벨의 피칭에 많이 달리게 돼요. 아벨의 피칭을 못 보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는 이제 98마일에서 99마일의 빠른 공과 포신 페스트볼이죠. 그리고 97마일의 싱커는 종종 던지고요. 체인지업도 진짜 가끔 던지는데 한 91마일 정도 나오고 이 슬라이더 89마일에서 90마일 정도 그 다음에 커브볼이 주목인데 86마일에서 83마일 사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직구 커브 로케이션으로 가져가는 선수이고 굉장히 구위가 좋아요. 저 또한 필라델피아 팬으로서 오랜 시간 콜업을 조금 기대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오늘도 잘 던졌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크기는 해요. 사실 어제 경기만 보더라도 필라델피아가 지금 하퍼가 부상 때문에 빠진 기간이 많았어가지고 돌아와서 좀 얼만큼 해줄 수 있을지도 많이 걱정이었는데 홈런도 때렸고 하퍼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면은
뭐 트레이 터너라든지 지금 카스테노스랑 알렉 봄이 탈감이 진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나머지 하위 타선에서 소사라든지 로하스라든지 리얼무투 얘네들이 타격이 삽치고 있고 슈아버 못 치는 날, 스탑 못 치는 날에 필라델피아 점수가 많이 굳어버리는 건데 이 그 흐름이 조금 뚫리게 되고 베리오스랑 사실 어제 이름도 생각도 하기 싫다. 프란시스랑 로케이션 자체가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슬라이더 직구, 슬라이더 직구인데 오늘도 필라델피아의 타선이 베리오스의 공 정도면은 최근에 베리오스가 제구가 잡혔습니다. 제구가 완전 잡혀가지고 볼질로 요행 말할 수는 없어요. 이미 토론토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당장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베리오스를 만약에 필라델피아가 5이닝 선에 끊어낼 수 있으면 리텔 말고는 토론토도 불펜에서 지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크게 많진 않거든요. 체드 그린도 불안하고 마무리 호프먼은 우리 필라델피아만큼이나 불안한 게 토론토예요. 유미 가르시아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그래서 요거도 필라델피아가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타격 지표만 보면 토론토가 못 치면 안 되긴 해요. 못 치면 안 되긴 하는데 구위적으로 제가 그때 만났던 투수들을 좀 봤는데 애틀레틱스랑 경기할 때도 그렇고 만났던 투수들을 다 뚜드려 보면은 아벨만큼의 구위를 가지고 있는 투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오늘 구위 싸움에 좀 말리지 않을까. 이거 토론토가 의외로 루징을 그냥 당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애틀랜타랑 애리조나인데 크리스 세일 대 이제 메릴 켈리 나옵니다. 8대3으로 애리조나가 이제 야금야금 점수를 내면서 경기를 그냥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스트라이더도 무너졌어요. 잭 갤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번 경기도 이제 피츠버그 상대로 등판했을 때도 불안을 했었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어제 또 7이닝을 갖다 그렇게 막아줘 버리니까 나쁘지 않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근데 결국에 지금 이틀 연속으로 캐롤이랑 마르테 둘이서 야구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지금도 크리스 세일을 상대로 지표를 봤을 때 캐롤과 마르테가 공략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냐라고 따지고 보면은 나와요. 오늘도 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다만 어제 경기에서 톰슨, 밀러 쓰면서 이제 불펜에서 애리조나가 켈리가 그럼 7이닝을 또 던져줄 수 있냐? 워낙 불펜이 불안하니까. 애틀랜타는 지금 어제 점수가 그렇게 안 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타격적으로 보면 쳐줘야 되는 애들은 타격이 또 되었었죠. 그냥 오주나 빼고 그냥 그래도 손맛은 다 봤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켈리의 피칭이 이 맞춰잡는 피칭이 될 거다 보니까 지표상으로 보면은 애틀랜타는 켈리의 공을 쳐야 됩니다. 네, 쳐야 돼요. 다만 그게 저는 이 경기가 배팅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지는 게 이 켈리라는 투수 자체가 저는 워커빌러 경기랑 켈리 이런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워커빌러도 그렇고 켈리도 그렇고 옛날 다르비슈도 그렇고 던지는 구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구종별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종별로 타율만 보는 게 아니라 구사 비율을 보게 되는데 던지는 구종이 많은 선수일수록 결국에 구사비는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너무 다양한 공을 던지니까 상대 A란 타자가 켈리의 공을 예를 들어서 켈리의 커브나 직구를 칠 수가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켈리가 커터, 싱커, 포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뭐 이렇게 다 던져. 각 구사비가 25%를 안 넘어요. 다. 그렇게 돼 버리면 뭐 칠 수 있다고 한들 경우의 수의 확률에 따르면은 그 공을 노려서 치지 않는 이상 노려쳤을 때 좋은 타구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그 확률이 더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투수들이 그런 수싸움에서 밥 먹고 살고 있는 거 제구력과 네, 그래서 요 경기도 사실 애틀랜타 지표로 보면은 켈리의 공을 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너무 다양한 공을 던지고 그 확률에서 조금 더 먹고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애틀랜타 또 장담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크리스 세일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일의 지금 최근 경기 보시면은 7이닝 1실점, 7이닝 1실점, 6이닝 무실점 하면서 지금 그냥 씹어 먹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요거 생각하면은 언더 좀 노려봐야 되지 않나. 뭐 언더가 좀 더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저는 애틀랜타 그래도 크리스 세일의 원맨 캐리가 나온다면
네, 애틀랜타 승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템파베이랑 텍사스인데 이 경기도 딱 그냥 말씀드린 표 구매하신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이게 제가 그 조합에 아무것도 안 넣어놨죠. 안 넣어놨는데 진짜 넣고 싶었어요. 진짜 넣고 싶었었는데 비가 이래나 저래 조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취소가 안 될 거예요. 경기 취소가 안 될 거고 진행이 될 건데 비가 한 강수량이 한 시간당 0.01, 0.05mm, 0.1mm 선에서 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비 오네 그냥 뭐 안경 쓴 사람들 좀 거슬리는 정도. 그냥 그 정도? 비 맞아도 땅도 그렇게 많이 고이거나 물이 젖어가지고 경기 못하게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안개비 맨키로다 그냥 살살살살 온대요. 올 것 같아. 지금 날씨를 보면은. 시간과 날씨로도 밤까지 계속 그게 이어지는 거 보면은 안 오진 않을 거예요. 경기 중에 계속 비가 올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영향을 얼마 안 끼친다고 하면은 갈만해. 이게 언더 진짜 갈만한 게 루커가 부상 복귀 전인데 투구수를 79를 아마 안 넘길 겁니다. 79를 안 넘기긴 할 거예요. 이번 시즌에 부상 당하기 전에도 이 최다 투구수가 89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리헵 등판을 하면서도 이제 최고 투구수는 5이닝 동안 그냥 마이너리그 트리플 A를 한번 마지막 등판에 씹어 먹었습니다. 삼진 5개 곁들이면서 투구수 58구인가 56구 만에 5이닝을 그냥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최종 점검 마치고 지금 콜업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루커가 보여줬던 이제 회복 수준은 100% 수준이라 봐야 되고 이 리앱 등판에서 98마일짜리 빠른 공을 그대로 꼽아 넣으면서 루커도 100마일까지 던질 수 있는 투수죠. 네, 굉장히 텍사스도 주목하는 그런 유망주인데 루커가 정상 기량을 찾을 수만 있으면은 템파베이도 뭐 점수를 많이 내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바즈가 피홈런이 이게 지금 너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피홈런이 바즈가 제가 계속 분석해서 말씀드린다만 피홈런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경기도 피홈런이었고 그전 경기도 피홈런이었고 다 피홈런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거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바하즈의 피홈런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텍사스가 최근 2주 동안 13경기 치르면서 홈런이 10개 경기당 1개가 채 안 돼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 표본을 보더라도 총 3개인가 5개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 일단은 경기당 1개 골이 안 되는 피홈런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홈런을. 근데 오늘 경기도 결국 경기가 진행이 되면은 바람은 바깥쪽으로 붑니다. 거기다 파크 팩터가 결국 템파베이 구장이 그렇게 높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피홈런을 의식을 더 하게 되다 보니 이 경기 좀 언더로 구매하기도 좀 애매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불펜도 어제 경기 다 썼고 템파베이가 보면 좀 거슬리긴 합니다만 텍사스가 타격감이 너무 떨어지고 있고 피홈런에 대한 우려가 없으면 바즈가 실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루커도 템파베이 억제를 시키면서 경기 버티면은 기준점이 좀 높게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9.5점은 그래서 언더도 진짜 생각해보고 싶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비 소식이 있는 것도 있고 루커도 투구수가 온전하지 못할 거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부상 복귀전이라는 거, 템파베이 불펜이 좀 소모가 심하다는 거, 이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고려할 수는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삭스랑 디트로이트인데 이건 슈스터 오프너 또 예고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TBD 상태이고, 그 다음에 깁슨롱이라고 하면 얘도 이제 무릎 부상이죠. 무릎 부상이었던 것 같은데 부상으로 재활을 하고 다시 돌아온 선수입니다. 이 마이너리그에서 던지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제구가 안 잡힌 것 같아요. 얘도 투구 폼이 좀 많이 누워 있어요. 3쿼터인데 사이드에 가까운 3쿼터입니다. 근데 제구가 안 잡힌 것 같다고 마이너리그 던지는 걸 봤는데 커맨드가 아직도 안 잡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 공으로는 지금 화이트삭스 방망이 억제하는 게 쉽진 않을 수도 있다. 어제 디트로이트 개판 났죠. 네, 이거 화이트삭스한테 또 시리즈 1대1 당해버렸는데 불펜에서 그따구로 터져버린 그 불펜에서 디트로이트가 터진 불펜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 디트로이트가 어제 이제 홀튼, 스미스, 그 다음에 리 이 3명이 터졌거든요.
홀튼이랑 리는 거의 필승조급 자원입니다. 오늘 결국 한리피도 멀티잉 던져서 못 나오죠. 헌터도 멀티잉 던져서 못 나오죠. 불펜되어 있거든요. 그럼 마무리급으로 활약할 수 있는 큰 앱을 칸넬인가? 걔 빼고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애가 없습니다. 불펜이 디트로이트도. 그렇게 보면은 오늘 얘가 못 던졌을 때 경기 던져버리는 상황, 그냥 포기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당장 화이트삭스 TBD 걸려있지만 이거 오프너 전략으로 경기 돌려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로 좀 나갈 수도 있다. 화이트삭스가 20승 챙길 수도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랑 캔자시티. 어제 제가 이거 주력 단폴 보시는 분들 주력 한 경기 드린 게 이제 세인트루이스 승이었어요. 원래 가르시아가 어제 경기에 부상에서 온전히 회복이 안 돼서 부상자 명단에 들어갈 것이다는 말이 좀 있었는데, 그거 이제 DTD 상태에서 꾹 버티다가 어제 결국 나왔습니다. 세 타석인가 네 타석을 무안타로 침묵하다가 이제 결국 2타점 세리면서 나온 거 좀 의미 있는 걸 증명을 해버렸는데, 오늘도 사실은 다른 선발 투수, 오늘 사실 내일 라간스인데 오늘 라간스고 내일 카메론이었으면은 세인트루이스 승 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카메론인 게 좀 거슬립니다. 얘가 자원 똥볼 얘 류현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체인지업을 가지고 노는 친구인데 진짜로 타자들이 얘 공을 못 칩니다. 정말로 정말 못 쳐요. 심지어 세인트루이스도 얘한테 막혔습니다. 한번 홈에서, 캔자스시티 홈에서. 그래서 오늘도 사실 마이콜라스 카메론이면 지금 어제 타격하는 거 보면은 진짜로 캔자스시티 개빡세요. 지금 치는 게. 바비트 주니어가 캔자스시티가 최근에 그렇게 홈에서 좋은 승리를 보이고 하다가 꼬꾸라졌던 이유가 바비트 주니어가 삽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 터지니까 그냥 흐름이 다 살아나 버려요. 가르시아 나가고 파스칸티노 온 타격감 지금 완전 상승세에 있는 상태고, 뭐 하위 타선에서 뭐 워터스나 아니면 상위 타선 1번에서 그 인디아 치는 날, 이런 날에는 캔자스시티도 물레방아가 잘 돌아가요, 의외로. 근데 지표상으로 보면은 카메론의 지표는 진짜로 오늘 뭐 칠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체인지업에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 체인지업 대응 자체에서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게, 지금 누빠 자타자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브럴스는 인정. 근데 이제 뭐 도노반, 그 다음에 누빠, 여기서 좀 해줘야 되는데 얘들 좀 하락세에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 거슬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캔자시티 지금 역배승 아닙니까 하기에는 어제 다니엘 린치, 크루즈, 제르파, 슈레이버, 클라크, 에스타벨 다 썼죠. 지금 오늘 나올 수 있는 선발 불펜 투수 연투한 이제 슈레이버 못 나오고 크루즈 못 나오면은 필승도 지금 필승조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선수가 그러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네, 마무리 에스타베즈까지 가기 전에 다니엘 린치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니엘 린치 선발 잠깐 맛보고 돌아오자마자 볼질하면서 지금 개판났죠. 그래서 그 뒷문이 조금 불안해지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세인트루이스 또한 어제 스티븐 마츠 판단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쓰는 게 맞는 건데 못해서 아쉬웠던 거고, 리 요새 많이 털리고 있고요. 뭐 이제 메이턴, 그 다음에 헤이슬리 두 명인데 마이콜라스 가지고 7이닝 버틴다? 지금의 캔자스시티에게 절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경기도 승패는 이제는 진짜로 행방을 할 수 없지 않나. 차라리 선발 안정감 따지고 보면은 캔자스시티가 그냥 어떻게든 그냥 위닝, 그냥 오늘까지 투자를 해서 위닝 잡고 그냥 내일 라간스 경기 던지는 게 맞지 않나. 라간스가 부상 복귀전이면 어차피 투구수도 적을 테고 그냥 저기서 그냥 롱리리프 쳐가지고 한 경기 던져주고 2승 1패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과 볼티모어인데 행콕과 이제 포비치, 이거는 이제 시애틀이 안 되죠. 네, 지금 시애틀 그 랄리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커리어 역사상 최초로 6월 전에 5월 30일까지 5월 30일 안에 20홈런을 때린 최초의 포수가 됐어요. 그런 이 굉장한 기록을 세운 최근에 여전히 뜨거운 타자가 있긴 합니다만 당장에 이 다른 애들이 안 돼요. 다른 애들이 너무 안 돼. 너무. 심지어 오늘 좌투수 나오면은 얘가 못하건 잘하건 이래나 저래나 텔레즈랑 또 그 플랑코는 라인업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라인업이 또 약해져요. 그렇게 치면은 시애틀이 필승조 단단한 건 있지만 어제 스가노 잘 던져주면서 이 볼티모어도 불펜 2명밖에 안 쓰고 잘 아끼고 마무리를 했죠. 그렇게 치면은 볼티모어가 또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경기는. 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샌디에고인데 이것도 이제 재밌는 게 계속해서 이 새끼들이 연장 승부하고 진짜로 땡땡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점 차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샌디에고가 그거를 연장 10회 모두 리드를 잡아내면서 3대2, 1대0 이래서 경기 두 번을 잡아냈어요. 오늘도 피베타 대 해리슨인데 뭐 오늘도 아마 샌프란시스코가 올인을 하겠죠. 올인을 하긴 할 텐데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는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도발 이 새끼 이것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게 도발도 부하가 좀 걸린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집 기록이 5월달 말하고 지금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도발이 결국 블론 세이브였고 이 마이애미전도 그때 멀티잉 던지로 올라왔을 때도 도발은 볼질을 했었고 지금 오히려 페이스가 도발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진짜로 안정적인 피칭을 해주는 거는 그 로저스밖에 없습니다. 로저스, 로드리게스랑 로저스 두 명이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이 로저스 연투해줘야 되고요. 로드리게스는 하루 쉬었으니까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밀러 이 새끼도 마이애미 전부터 계속 볼질이거든요. 절대 못 믿습니다. 미드 선수가 못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 오늘 로저스,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워커 이 세 명으로 아마 좀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해리슨 이 좌투 상대 타율이 샌디에고가 많이 약해요. 특히 타티스 원정에서 특히 약하고 좌투한데 약합니다. 그럼 점수가 좀 안 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피베타 상대로도 샌프란시스코 타격 거슬려요. 안 좋죠. 안 좋은데 딱 하나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언더 봅니다. 저도 언더 보긴 하는데 언더 보는데도 딱 하나 거슬리는 게 있는 게 오늘 경기 전체 경기 중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바람이 외야로 18마일 per hour 속도로 외야 바깥쪽으로 불어나갑니다. 공이 뜬다? 그러면은 이제 홈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만큼 영향을 끼칠 수준의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좀 많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람의 수치가. 바람을 투수들이 이겨내줘야 되죠. 사실 투수들이 이겨내줘야 되는데 지표상으로 보면은 피베타가 보시면은 이번 시즌에 뜬공비가 66.7% 전형적인 뜬공형 투수고요. 해리슨 너무 많다. 잠시만요. 카일 해리슨을 보시면 64.7%가 뜬공 투수입니다. 이게 둘 다 뜬공 투수예요. 그냥 공이 뜨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제일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지표상으로 보고 일단 맞추고 타격을 했을 때 그런 발사 각도라든지 지금 보여지는 지표상으로는 일단은 땅볼 싸움이 돼야 되는데 하필 양팀 투수들은 일단 뜬공을 많이 잡는 투수고 이제 바람도 너무 많이 불다 보니까 이게 조금 거슬리는 지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투수 기량적인 부분이나 불펜 운영 샌프란시스코가 진짜로 수입해하려고 발악하면서 그냥 쥐어짜기 투수 운영했을 때 경기 양상 양팀 이번 시리즈 경기 양상 따지고 보면 언더가 맞긴 한데 바람이 좀 많이 분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매튜스 대 애틀레틱스는 오늘 이제 뉴컴 선발로 예고할 거라고 좀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뉴컴이 이제 원래라면은 보스턴에 있었죠. 보스턴에 있다가 현금 박치기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애틀레틱스 넘어서 불펜으로 뛰고 있는데 오늘 선발로 아마 나올 것 같고 애틀레틱스 지금 불펜 지금 심각하거든요. 근데 선발에서까지 구멍이 나버려가지고 오늘 경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매튜스가 지금 ERA가 있다고 보긴 한데 시애틀 상대로도 1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라일리한테 3런 같은 이제 저 노스캐롤라이나 저도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이 라일리에게 이 3런 홈런 쳐맞고 아로자렌에게 백투백 맞으면서 4점 주고 시작했지만 이후 6이닝 동안 그 실점이 유일하게 다 잘 막아냈었고 고속도로 98마일 수준에서 슬라이더 88마일, 89마일 잘 던져주고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예, 버텨줄만 해요, 애틀랜티스 상대로. 예, 미네소타가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중요한 게 벅스턴이랑 코레아예요. 얘네 둘이가 타선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최근에 다시 방망이가 살아나고 있죠. 그게 언제부터다? 벅스턴 돌아오고부터, 벅스턴 돌아오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지금의 타선으로 흐름을 본다면 결국 미네소타가 좀 많이 유리할 수 있다. 불펜도 어제 많이 아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샌즈랑 그 다음에 알칼라 뭐 이렇게 쓴 걸로 알고 있는 토파랑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러면 잭스, 듀란 그 다음에 저 필승조 한 명, 그 스튜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필승조 아마 써가지고 경기 가져가려고 할 것 같아. 스윕을 아마 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LA 다저스 대 뉴욕 매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어제도 방송을 안 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이번 시리즈 자체가 그냥 한 치고 한 받아보자. 팽팽하게 흐름 가거든요. 초반에 점수 나는 건 양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오늘도 9.5점 기준점 납득합니다. 일단 오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매츠도 이거를 이제 네, 그냥 다저스 원정에서 그냥 샌드백 대고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경기력으로 증명을 했죠. 그래서 저도 승패 사실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 오타니가 홈런을 치고 그냥 김혜성이가 뭐 멀티히트 이상을 치고 뭐 그렇게 해주면 다저스 이기는 경기 그림 그대로 뭐 흘러가겠습니다만 매치도 이제는 무시를 못하다 보니까 승패 적분보다는 배팅을 굳이 하신다면 오버를 보고 가시는 게 지표상으로도 그거밖에 답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